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이론편 3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4.19 혁명을 했고요. 이번 시간 이제 4.19 혁명 이후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 공화국이 들어갔지요. 그래서 허정이 이끄는 정부, 과도 정부가 잠깐 있었고, 그때 이제 개헌을 합니다. 대통령 중심제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로 개헌했고요.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고 장면을 행정수반으로 하는 민주당 내각인데 이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 체제가 시스템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자, 내각 책임제라는 건 뭐냐면 A당하고 B당하고 총선을 하는데 총선을 해서 승리한 당에서 간접 선거로 대통령과 총리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로 개헌했죠.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뽑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입헌군주제 이런 식인데 대통령은 상징이에요. 윤보선. 그래서 외교나 이런 것만 전담을 하고 당시에는 내각 책임제에서는 총리가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각 책임제 일본 있죠. 일본의 수상. 경우에 따라서 수상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영국은 총리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장면이 이끄는 정치 체제로 간다라고 해서 이 공화국은 장면 정부입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은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이고요. 내각 책임제로 양원제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두 개예요. 민의원, 참의원 국회로 양원제 국회였고 민주적 개혁 시도,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 이 공화국인데 요것을 이제 조금 이따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래서 박정희 군사정부에서 이 좋은 걸 왜 안 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요것을 시작하는 거죠. 시작은 박정희 정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화통일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평화통일 이제 북진 통일이 아니고 평화통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그래서 이제 학생 그리고 정치인 일부가 모여서 얘기하는 거죠. 판문점에서 다시 학생회담을 열고 그래서 대화로서 총선거로 다시 통일을 하자라는 평화통일을 추진했고요. 하지만 이제 사회 혼란이 가중되었다라는 거죠. 이 48년 그렇죠? 48년부터 60년까지 1공화국의 자유당의 독재 체제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억압되어 있었던 민초들의 의견이 폭발적으로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합심해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시위대가 연일 시위가 끊이지 않고 게다가 민주당은 집권정당이잖아요. 그들이 또 분열합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정권이 분열되고 3.15 분정선거의 관련자 그리고 부정적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들 처벌은 소극적이고 할 수가 없어요. 뭘 하려고 그러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난리 나죠. 그러니까 사회의 무질서 혼란이 지속되면서 그 다음에 탱크를 밀고 군인들이 이러다가 북한이 쳐들어오겠다. 그래서 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 그것이 그 유명한 박정희의 쿠데타예요. 군사정변 61년 5월 16일 5.16 쿠데타. 5.16 군사정변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래서 군부정권이 들어섭니다.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뭡니까? 국회 있죠? 국회. 그리고 이제 경무대, 청와대가 있잖아요. 청와대와 국회를 탱크가 포위하고 폐쇄를 시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그렇죠? 그리고 서울을 탱크가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탱크가 집 앞에서 하고 있고 군인들이 총 들고 경찰력을 대신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군사정변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 장면 정부가 한순간에 붕괴됩니다. 그리고 니들 정치 다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헌법이 있잖아요. 이 헌법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리는 거죠. 즉각적인 헌법에 의한 정치 중단이다. 이거 불법 아니에요? 그대로 불법이죠. 그래서 63년까지 이어지는데 이때 2년 동안 군사정부가 이끄는 정치가 전개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사정부가 혁명공약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반공이 제1의 국시다라는 거죠. 지금 뭐 평화통일 웃기지 마라. 전쟁 끝난 지가 언젠데 반공이야 라고 얘기하고 반공태세
이 나라 사회 부패, 구악을 싹 다 정리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정재가 이끄는 그 자유당 깡패들 있죠? 싹 다 죽여버립니다. 민족적 수건인 국토통일을 위해서 공산주의, 반공이다. 여기도 공산주의.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군인이잖아요. 군인이 정치를 오래 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군인이 지금 이 정치 세력이 완전 부패해 있고 지들 입속만 채우려고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니 피해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이 국민을 위해서 군인들이 들어와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왔으니 정치 폐악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정치를 금지한다는 빌미. 그리고 국민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국민들이 나서서 어느 정도 군인들이 깨끗한 사회를 만들고 정치가 안정화되면 우리는 국민들에게 정권을 언제든지 이양하고 우리의 본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키지 않지요. 자, 아무튼 군정이 실시되는데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걸 구성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국회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대에 국회를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헌법은 있으나 마나잖아. 헌정을 쥐들이 불법적으로 중단시켰어요. 그러니까 국회를 폐쇄시켰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국회, 법을 만들겠다 이런 거고 중앙정보부 만듭니다. 그래서 간첩을 잡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발전돼 가지고 지금 국정원이잖아. 전신이 중앙정보부예요. 반공을 국시로합니다. 정치인들의 활동 금지, 그래서 국회, 정당, 사회단체 해산, 언론 탄압 다 합니다. 정치활동 정화법, 그래서 정치 깡패를 싹 다 소탕한다. 죄다 사형 때리고 집행해버립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준비를 했었는데 왜 이거 시작 안 해? 우리가 시작한다. 강력한 추진력. 자, 부정축계자 다 처벌하고요. 그리고 농촌, 어촌에 있는 사람들 빚이 많다. 빚을 빵원으로 해줄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좋아해요. 국민들이. 와, 좋다. 그렇죠? 헌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5차 개헌인데 이제 대통령 중심제로 가고 국회가 뭐 이렇게 많아? 2개 필요 있어? 하나로 합쳐. 그래서 단원제 국회로 만들고 민주공화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신 총재가 되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자면 박정희가 쿠데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정을 즉각적으로 중단을 했죠. 그리고 군사정권, 군사정부가 시작됐고요. 헌법을 바꿉니다.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국회. 그래서 민주공화당이라고 창당을 해서 이제 여기에서 자신이 군복을 벗고 자기는 이제 그 뭡니까 만기 전역을 해요. 그래서 포스터까지 달아요. 포스터까지 달고 만기 전역한 다음에 민주공화당의 후보로 박정희가 출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통령 직선제에 의해서 국민들이 박정희를 뽑아줘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상공화국이 열리는 거죠. 대통령 박정희가 민주공화당으로 출마해서 당선합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무조건 경제제일주의, 경제를 살리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엉망이다. 완전히 거지권을 못 면한다. 그러니까 돈부터 벌자라는 거죠. 경제 성장 우선 정책. 경제는 성장했는데 민주주의는 억압합니다. 통제가 심하고요. 그래서 1963년에 서독에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약 3천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받고요. 그리고 베트남에 파병을 하는데 당시에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갈려서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미군이 여기에 참전을 해요. 그래서 그 베트남의 베트공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에서는 베트남 공산당인데 공산당을 상대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미군이 지원을 하는데 미국이 힘에 붙여. 그래서 한국 니들도 도와줘라라고 해서 참전을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박정희가 그때 군대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 특수부대를 특전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특전사가 아주 그냥 일당백이거든. 전쟁을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 이런 부대 괜찮더라. 좀 더 있어? 좀 보내줘 라고 하니까 한국에서 박정희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대들이 많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국군을 뺀다면 우리나라 방어, 치안도, 국방도 유지하기 힘들고 게다가 우리나라 지금 돈이 필요하거든. 돈 좀 주면 안 돼? 한국군이 현대화가 안 덜 됐어. 총도 좀 좋은 걸로 바꾸고 그러니까 돈이 좀 필요해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국군을 베트남에 파견한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장비와 경제 원조를 약속받습니다. 이것이 브라운 각서예요. 그래서 브라운 각서로 인해서 베트남에 파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64년부터
여러분 64년이냐 65년 어떤 책에는 1965년부터라고 하고 어떤 책은 64년인데 64년이 맞아요. 비전투 부대를 먼저 보내요. 그게 64년입니다. 그리고 전투 부대가 파병된 건 65년부터니까 둘 다 맞다고 보고 이거 뭐 이렇게 안 나와요. 누구? 박정희 정부에서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지. 약 5만 5천 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화를 벌었고요. 미국의 차관을 제공받고 파병 군인들이 송금 뭐 이렇게 해서 한미 동맹도 강화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인데요.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을까요? 절대 안 좋죠. 일본에 대한 감정이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 놈들, 나쁜 놈들. 그리고 일본 놈들이 일제강점기를 냈었잖아요. 근데 일제강점기에 대한 보상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리고 뭐 지들 잘났다고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나라 열받죠. 그래서 박정희는 이걸 가지고 야 일본 니들 우리 일제강점기 한 거에 보상금도 지원 안 하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회담을 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 미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야 일본하고도 좀 친해라. 자꾸 우리가 이제 미국한테만 돈을 달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그래 경제 지원해 줄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일본하고 친하거든. 근데 일본하고 무역을 해서 경제를 막 발전하고 있는데 니들은 지금 일본하고 관중이 안 좋아. 근데 우리가 계속 지원하면 일본 무역하고도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서로 친한 게 얼마나 좋겠어? 친해지면 일본에서도 얘기해서 지원해달라고 해줄게.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 수교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야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보냅니다. 누굴 보내면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이에요. 김종필을 보내는데 김종필은 박정희의 조카 사위예요. 조카의 남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카라고 그렇죠? 그래서 김종필 그리고 당시에 일본 오이라가 만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비공식, 공식 다 포함해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일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자. 우리 일본하고 한국하고 다시 무역도 하고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좀 해보자. 그러다가 굵직굵직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메모로 적었습니다. 김종필 오이라 메모예요. 일제 35년간의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일본은 3억 달러를 지불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야. 뭐 독립 축하금으로 한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배상금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야 배상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배상금 내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일본 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전에 김구 선생이 딱 생각했던 거랑 똑같아요. 일본 애들이 얘기해요. 야 니들이 승전국이 아니잖아. 승전국이 아니야. 우리는 패배했어. 하지만 니들한테 패배한 거 아니야. 니들하고 뭔 전쟁을 했어? 전면전 안 했잖아. 우리는 미국한테만 잘못한 거야. 한국 미국한테 했고. 그러면 이거 얘기 깨자는 얘기야? 아니. 근데 우리가 잘못한 건 있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배상금은 좀 그렇고 독립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독립 축하금은 어때? 라는 거죠. 엄청난 문제지. 왜냐면 봐보세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죽도록 팼습니다.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식물인갈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어.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A는 팼어요. 아무 책임도 안 물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띵가띵가해요. 미안한 의식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B가 깨어났대요. 그래서 내일 퇴원한대요. A가 미안하죠? 그래서 돈 바리바리 싸들고 퇴원하는 날 가서 야 퇴원 축하해 하는 거 뭐가 틀리냐고. 더 심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무튼 일본 애들이 우리 체면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 짓자. 근데 우리는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생각해볼게. 적어가서 우리 각하께 말씀드릴게. 이렇게 되는 거고. 경제협력의 명분으로 2억 달러. 그렇죠? 그래서 민간으로 1억 달러. 이거 합하면 3억 달러죠. 그러니까 이 3억 달러. 하나는 무상으로 우리가 제공받는 거고 하나는 갚는 돈, 유상으로. 그래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3억 달러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이관한다. 이런 문제가 있죠. 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협상의 테이블에 딱 가서 이걸 통과시키자 이런 얘기가 아니죠. 메모예요. 메모. 그래서 박정희한테 딱 갖다 주니까 그러면 6억 달러 받아온 거네? 잘했네 라고 하는데 이게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64년에 이 메모가 유출이 되면서 신문에 실려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굴욕회담 중단해라. 어떻게 독립 축하금?
니들이 배상금으로 받이 이거를 가져와 니들이 이거 잘못했다 이 정부가 미쳤다 그러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6.3 항쟁 시험에서는 6.3 시위라고 나와요. 저는 항쟁이라고 씁니다. 아무튼 6.3 항쟁을 전개를 하는데 64년에 이때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아니 밖에서 이런 일입니다. 뭐? 돈을 지들이 벌어오라고 해. 학생들이 말이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말이지. 밀어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계엄령 선포한 다음에 6.3 항쟁을 밀고 그 다음에 65년 한일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한일 국교 정상화예요. 그리고 69년에 한 번 개헌을 합니다. 대통령을 3번 할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그때 4.4 합의에서 대통령 주임 제한 철폐시켰잖아요. 그럼 3선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 초대 대통령만 이승만만 해당되는 거였다니까. 그러니까 아직 3선은 안 돼요. 그 조항이 살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3선 웃긴 거 아니야. 3선 개헌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3선 금지되어 있는 이 조항 철폐시켜라는 건데 이때 당시는 완전히 독재잖아요. 그러니까 6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합니다. 이걸 그 박정희가 6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하고 67년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대통령을 하려고 봤더니 69년 2년 지났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는 이제 못 나와. 이놈 헌법이 그래. 그래서 국회에다가 3선 개헌을 통과시켜라라고 해서 변칙적으로 당시에 여당 의원들만 모여서 그냥 날치기로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새벽 2시에 갑자기 이제 통보를 해요. 2시에 이거 개헌안 하나 안건이 있으니 다 모이세요. 그래서 여당 의원이 미리 가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당 의원 다 모였죠? 야당 의원 있습니까? 아직 안 왔네? 문 잠궈. 국회 문을 잠궈버려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못 들어가. 그 상태에서 슉 해서 10몇 분, 아니다 20몇 분 안에 투표를 다 끝내버립니다. 자신들이 투표하고 문 탁 열죠. 뭐야 니들 이거 끝났어. 근데 니들은 알아야 되니까 이거 봐봐. 그래서 3선 연임 허용된다는 조항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이거 불법이야 불법. 그런데 통과됐습니다. 그 다음에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후보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당선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정희 3공화국이 계속 가다가 이제 보기 좋게 유신 체제가 들어가죠. 아주 그냥 대놓고 보기 좋게라는 비꼬는 거예요. 대놓고 독재 체제로 가게 됩니다. 자 당시에 그 72년 상황을 보자면 이 박정희 때 배경 국내 경제 불황이 계속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엄청 심해요. 자 박정희는 위기감을 극복하고 독재 기반을 강화해서 영구 집권을 하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당시 국외에서는 닉슨 독트린 요거 뭐냐면 냉전 체제 완화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 수교해요. 그러니까 공산국가하고 수교해버려요. 주한미군 일부는 철수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뭐야? 우리만 지금 고립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까지 겹쳐요. 그러니까 완전히 위기적인 위기의식을 느끼는 당시의 정권입니다. 자 유신체제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한번 볼까요? 남북 관계가 엄청나게 악화되는데요. 이게 68년 1월 달에 있었어요. 68년 1월 달에 북한의 무장 게릴라 31명이 31명이 육지를 통해서 산을 막 넘어요. 산을 막 넘어 31명 막 뛰어와. 막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어디까지 하면 청와대 뒷산까지 갑니다. 청와대.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는데 요 정도의 시간에 사람들이 저거 뭐야? 군인들이 지금 돌아다녀도 돼? 저거 좀 이상한데? 근데 군인들이 우리나라 군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선언 막 뛰어가니까. 그래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당시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대와 경찰이 이들을 잡겠다고 막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이 청와대 뒷산까지. 지금 청와대에 있는 바로 산까지 거기에 갑니다. 여기에 31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청와대를 급습하는데 이때 여기에서 출동한 군경이 막죠. 그래서 31명 중에 29명을 죽입니다. 사살하고 한 명은 도망가고요. 한 명은 남았어요. 그래서 한 명이 또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양말로 틀어막아요. 입을 틀어막아요. 아이고 자결하니까 입을 틀어막고 살렸어요. 근데 얘 왜 왔냐라고 하니까 이 한 명 잡힌 사람이 김신조인데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래 박정희 모가지 따라왔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목을 치려고 지금 간첩이 31명이 넘어온 거 아니야. 이 68년입니다. 68년.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그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역시 북한 놈들은 언제든지 전쟁하려고 하는 애들.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에 대한 공포 분위기가 쌓이는 것이 이 당시 68년이에요. 자, 그래서 북한 놈들은 역시나 믿을 수 없는 놈들 하고 있을 때 7.4 남북 공동성명이 72년에 딱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북한 남북 관계가 안 좋아요. 68년 이후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감정도 안 좋고. 그런데 72년에 딱 그 중앙정보부 부장 이후락이라는 당시 이후락 부장인데 부장이 72년 7월 4일 방송에 나옵니다. TV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요. 여러분 저 이후락입니다. 제가 어제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뭐야? 북한 지금 남북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 북한을 갔다 왔어? 근데 북한을 갔다 와서 살아 돌아왔어? 그런데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나라 대표로 북한을 갔다 와서 대화를 하고 왔는데 이제 남북관계 지금 살벌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통일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통일 얘기를 하고 왔어요. 자, 그런데 통일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박정희 만세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통일하자고 하면 여러분들은 통일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 이 53년에 이산가족 그렇죠? 지금 20년 됐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고 내 동생이 살아있단 말이야.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이 당시에는 완전히 국민적 염원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통일은 이렇게 할 수 없죠. 북한 놈들이 지금 간첩 보내고 지금 난리 피는데 전쟁이나 안 하면 다행인데 이 박정희 정부에서 통일을 합의 보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후락 부장이 얘기합니다.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 간섭에서 자주적으로 우리 해결하자. 그리고 방법은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자. 그리고 어떻게 민족적 대단결 이렇게 세 개의 원칙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이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이건 시험 4번 보잖아요. 5번 보잖아요. 그러면 4.5번 나오니까 거의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다. 외우셔야 돼요. 내용까지. 그래서 이것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난리가 나요. 이제 통일이 앞당 목전에 왔다. 막 통일이다. 통일 역시 박정희다. 그러고 있는데 박정희가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 아무튼 남북조절위원회도 설치돼요. 이 남북조절위원회는 뭐 하는 거냐면 7.4 남북 공동성명 있죠? 이것을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 남과 북이 모여서 계속 통일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거죠. 그 기구예요. 실제로 설치가 되고 언제? 72년에 이 두 가지가 나오면 72년입니다. 자, 그리고 박정희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서 보신 것처럼 통일이 목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은 현재 헌법에 의해서 통일하는 건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왜? 이 헌법은 지금 이 헌법에 의해서 지금 협의에 의한 통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헌법을 고쳐야 되는데 지금 헌법이 통일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헌법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유신헌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유신헌법을 10월 달에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조금 있다가 국민투표에 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국민투표를 보시고 그 통과를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유신헌법을 가지고 오고요. 유신헌법에 의해서 국민들이 이거 통과시켜야지. 그래서 통일해야 된다는데 통일헌법인데 통과. 그래서 유신헌법이 헌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국민투표로 확정됐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유신헌법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직후에 유신헌법이 들어가는데 유신헌법의 내용은 제1조부터 얘기가 이상해져요. 뭐냐면 제1조는 지금의 헌법은 그 무효로 하고 이 기존에 있었던 헌법은 무효로 하고 지금부터 유신헌법의 효력이 헌법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대통령 권한 강화입니다. 의회와 사법부, 삼권 분립이 없어져요. 뭐냐? 초법적인 긴급조치권이 부여됩니다. 여러분 긴급조치권 몇 호 이런 거 들어보셨죠? 긴급조치권 몇 호 하면 만약에 A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에 3일 동안 왕래를 금지한다. 왜? 여기 간첩이 있어. 그러니까 3일 동안 왕래 못한다. 그러면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판단하에 국가의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합법으로, 헌법이니까. 이것이 긴급조치권 몇 호예요? 긴급조치권이 나오면 유신헌법입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임기 6년짜리 대통령 유신헌법이에요. 그리고 중인제한 같은 거 없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국회야. 실질적인 국회고 여기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은 대통령이 뽑아요. 국회도 해산할 수 있어요. 니들 뭐 하는 거야? 야, 해산. 그러면 해산시킬 수 있는 게 대통령의 권한이고 판사도 대통령이 뽑아요. 그리고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 그러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권이 완전히 침해당하는 헌법이 우리 국민들이 속아서 유신헌법을 통과시켜줬다라는 거죠. 장기 독재 체제로 가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마음대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막 나와서 야 이제 또 대통령 뽑아야지 어떻게 간선제단을 각하께서 하셔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박정희가 영구 집권이에요. 이제 죽을 때까지 한다라는 거죠. 인권 침해, 언론 탄압, 김대중 납치해서요. 김대중이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 나라는 미쳤다. 지금 독재 체제로 가고 이게 국민들 속에서 헌법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외 언론에 막 뿌려요. 그러니까 김대중을 저걸 어떻게 그냥 살려두면 안 되겠다. 제 입 막어. 그래서 중정에서 중앙정보부에서 그 요원들이 파견돼서 김대중을 납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해안에 배 타고 오잖아. 거기에서 묶어가지고 김대중을 수장시키려고 했어. 묶어서 돌멩이 묶어서 딱 떨어뜨리려고. 야 이제 잘 가라 그러고 하는데 헬기가 따다다다다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라는 거죠. 이때 엄청나게 두드러 봤습니다. 자, 2차 인혁당 사건 그리고 두발 제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긴급조치권 몇 호? 자, 국민들의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머리 잘라. 그래서 장발 단속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여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니스커트 있죠. 미니스커트가 이 미니스커트가 그 무릎과 이 몇 센치가 되는지 그래서 무릎에다가 자를 대고 이렇게 잰다니까. 성추행 같은 게 굉장히 많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유신 정권의 압박으로 동아일보 예약 광고 무더기 해산. 이게 뭐냐면 해약이 뭐냐면 이 현 정권이 이상하다 그래서 동아일보에 현 정권의 비판의 기사를 몇 줄 막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에서 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거 뭐야? 어디야? 동아일보? 아주 저것들 아주 피를 말려야겠어. 그래서 각 기업체의 장이 있잖아요. 사장들 다 불러요. 회장들 다 불러서 동아일보 있지? 이거 광고했던 거 해약 좀 해. 예? 그게 뭐 아예 마음대로 해. 그럼 막 전화가 불통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야, 내 거 우리 회사 거 광고 내려. 아니 왜요? 몰라 시끄러 내려. 그래서 지금 인쇄 다 됐잖아. 인쇄 다 된 거에서 조판 다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취소가 되니까 여기에서 빵꾸가 요만큼 나고 나머지 이렇게 기사 나고 빵꾸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신문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더기 해약 사태가 있었고 민중의 저항 그래서 독재 체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발생합니다. 70년대 아침 이슬 이런 것들이 금지가 돼요. 양희은 가수 양희은 씨 지금도 살아계시죠? 아직 젊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신인 가수였는데 아침 이슬을 발표합니다. 긴 밤 쥐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이런 노래가 있다고. 그런데 이것이 민중가요에 쓰인단 말이죠. 이게 당시 정부에서 이게 지금 뭐야? 완전히 가사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 이거 금지. 그래서 금지곡으로 지정시켜버려요. 그래서 왜? 긴 밤, 지금 밤이 길어? 그렇다면 밤이 기니까 어둠의 시대야? 내 마음의 소름이 슬퍼? 왜 슬픈데? 정권이 지금 부정정권이야? 아니잖아. 태양은 묘지 위에 태양? 빨간색이잖아. 왜 빨갱이야? 빨갱이 창량하는 게 이거 빨갱이 노래네. 묘지 위에 묘지 붉게 이거 태양 2개 나왔어. 빨갱이 곡이야. 그래서 금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 금지를 시키니까 당시에 이제 연일 대학가에서 시위가 끊이지 않는데 이 아침 이슬이 이 대학가의 시위곡으로 이렇게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해지는 거예요. 자, 독재 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이제 발생하죠. 아침 이슬 저항가요로 발전하고요. 국제사회도 조금씩 너네 독재로 가는 것 같아 비판적인 여론이 있고 경제 불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원 청원, 그 100만인 서명 운동 이런 것도 있었고 3.1 민주구국 선언, 요것은 이제 성당에서 있었는데 성당에 이제 야당 의원들이 그 결혼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거기에서 이 시위를 했던 겁니다. 정권 퇴진 운동. 자, YH 무역 사건으로 부마항쟁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2차 석유 파동이 있었는데 78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위기 상황에 빠져요. 그때 이제 78년에 총선이 있었는데 이때 야당 득표율이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자, 반독재 운동이 계속되는 거 보이셨고, 근데 YH 무역노동 운동인데 YH라는 무역회사가 부도를 내요. 그래서 여성 노동자가 불법적으로 해고당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근로자들이 일했던 가발 수출업체인데 여기서 하루아침에 백수가 실업자가 돼버린 거야. 그런데 그냥 해산하시오. 그래서 해산하면 되는데 너무 억울한 거야. 왜? 임금이 2달치, 3달치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가는 거 좋다 이거야. 실업자 되는 거 좋은데 이 돈은 받아야겠다 그러면서 으쌰으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무력적으로 이렇게 진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거기에서 두드러 맞고 실질적으로 그 여성 중에 한 명은 경찰 그 무자비한 경찰의 그 진압에 의해서 한 명은 사망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일이 커졌죠. 그러면서 여성 노동자들이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이 민초들의 뜻을 제1야당이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야당 식민당사를 점거를 해요. 식민당사에서 농성을 합니다. 이렇게. 그 식민당사 여기 김영삼 총재가 또 보이네. 이렇게 지금은 이제 안 계시죠. 돌아가셨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때 경찰이 이거 뭐야? 이쪽에 들어갔어? 그런 다음에 신민당을 들어가서 급습해서 신민당을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쑥대밭을 내버리고 여성 근로자들을 이렇게 체포하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끌고 가고 막 난리야. 그러니까 당시에 이 그 신민당 제1야당의 총재 김영삼 총재가 나와서 비판하는 거죠. 현 정권이 지금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하물며 여성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성들 막 경찰 전투 경찰이 와가지고 막 그렇죠 난리 나요. 여기에서 여성 죽었다 뭐 이런 기사가 실리고 그러면서 이 김영삼 총재가 비판하니까 당시에 그 대통령이 유신 정권이잖아요. 대통령이 뭐야 이거 김영삼 이게 총재야 이따위 얘기를 한단 말이야. 국회에서 제명시켜. 그래서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김영삼의 텃밭 이었던 그 표밭이었던 당시에 부산과 마산에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뽑은 그 국회의원을 그것도 제1야당의 총재를 지 마음대로 국회에서 잘랐다고 이거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는 부마항쟁이 일어납니다. 부산과 마산의 항쟁이 79년에 으쌰으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야, 저 부산 마산 하던 대로 밀어. 그러니까 탱크 밀고 그러니까 그 아래에 이제 그 비서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리기 시작해요. 카카 이건 안 됩니다. 여지껏 사람들이 너무 많이 피해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일정 부분 놔두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짜증나네. 술이나 마시러 가자. 그래서 지철아 가자. 그래서 차지철하고 차지철은 이제 그 청와대 경호실장이에요. 그리고 그 김재규 당시에 이제 중앙정보부 부장이고 이렇게 셋이 술 마시는데 거기에서 김재규가 각하 먼저 가십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빵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옆에 있던 차지철 너가 문제야 그러고 빵 죽여버립니다. 그게 12.6 사태예요. 박정희가 피살당합니다. 자 이제 12.6 사태로 인해서 일정 부분 유신은 끝이 난 거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죽었지? 대통령이 없어요. 대통령 유고 비상 국가 비상사태잖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대통령이 없다는 사실 그것도 박정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북한의 김일성이 가만히 있겠어요? 탱크 밀고 내려오면 큰일 나잖아. 계엄령을 선포하고요. 거기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죽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권한대행, 당시의 총리가 최규하가 총리였단 말이죠. 최규하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 권한대행 체제로 너무 오래 갈 수 없다. 계엄령 상황에서 빨리 대통령을 뽑자. 간선제죠. 그래서 최규하를 바로 뽑습니다. 그래서 최규하가 대통령이 잠깐 있어요. 자, 최규하가 대통령을 잠깐 있을 때 12월 12일 80년 이게 1979년이지. 1979년 12월 12일 날 전두환, 노태우가 이끄는 새로운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력을 군부 세력인데 어떤 군부? 예전하고 그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신군부 세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전두환, 노태우가 이끄는 새로운 군대가 탱크를 밀고 똑같이 5월 16일 5.16 군사정변하고 똑같은 형태로 와서 정권을 탈취합니다. 자, 권력을 장악하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자, 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가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재에서 우리는 해방됐다. 야, 이제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사회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탱크를 밀고 와서 새로운 군대가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야, 이렇게 해서 군사정부, 군부가 물러났는데 군부가 물러나서 이제 새로운 국가 건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새로운 군부가 또 왔다고? 이것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독재로 갈 것이다. 지금 애초에 막아야 된다. 전국적으로 이거 잘못됐다. 신군부 물러나라 하는 신군부 퇴진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1919년 12월부터 1980년 5월 이 사이가 봄이잖아. 그래서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전국적으로 시위가 끊이지 않고 서울역 시위, 서울역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는데 이때가 5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울역 시위가 절정으로 치달았는데 당시에 전두환이 이끄는 이 신군부가 뭐야 이거 다 밀어 그러면서 탱크로 강경 진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무력으로 강경 진압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엄령이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아무튼 국회 폐쇄했죠. 정치활동 금지했죠. 대학 폐쇄했고 파업 금지, 언론 다 중단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자, 드디어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 전개가 되는데요. 광주 지역에서 비상계엄을 철회, 민주헌정체제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5.18은 폭도다? 누가 그래? 진짜 혼난다. 자, 폭도요? 자, 이걸 알고 나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국민들의 염원이었어요. 뭐야? 신군부 퇴진 운동이 전 국민의 염원이었다는 여기는 아니지 북한이니까 전국적으로 시위가 들고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얘들이 탱크로 군인들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사람들을 죽여버리니까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가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제하는 분위기로 야, 한숨 돌리자. 얘들도 지금 정신 나갔다. 그러니까 한숨 돌리고 우리가 천천히 다시 기회를 봐서 제2의 서울의 봄을 만들자. 그래 좋다. 조금 쉬었다 가야겠다라는 거죠. 그런 움직임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만? 광주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이렇게 쉬우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할 거야. 그러면서 더욱더 강력한 시위를 전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딱 이제 봤을 때 지도에서 딱 봤을 때 다른 지역은 잠잠 조금씩 누구로 드는데 저기 뭐야 광주만 완전히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제 그 신군부의 눈에 확 띄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서울역 시위가 전개가 됐죠. 그래서 잠잠해지는데 우리는 안 돼! 그러면서 막 들고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전두환 신군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국의 계엄력을 확대합니다. 전국에 광주니까 광주를 타겟으로 놓은 거라니까.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불순문자들이 체제 전복을 기도한 사태다. 뭐예요? 간첩이란 얘기잖아.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불순문자들이 체제 전복을 기도한 사태다. 그러면서 이 광주를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공수부대를 진압한 거예요. 공수부대를 투입한 거죠. 계엄군. 그러니까 일반 군인도 아니고 공수부대예요. 무자비하잖아. 그런데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놓고 광주 시민들을 학살을 한 거죠. 그러니까 5월 18일 날, 그러니까 5월 17일 전까지는 이제 광주에서도 무력 항쟁, 시위 같은 건 안 했단 말이에요.
서로 대화하자. 그래서 도청에 있는 도청에 이제 그 도지사와 뭐 시장 뭐 다 나와가지고 이제 대화를 했어. 시민들하고 으쌰으쌰 하는데 왜 그러냐? 아 우리가 반영하겠다. 뭐 어쩌고 하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왁 하는 거야. 그런데 5월 18일 날 으쌰으쌰 하는데 애들이 거기에서 그 공수부대가 계엄군이 총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빵빵빵. 그러면서 이 자료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담기는 좀 애매하고요. 그 사진들이 엄청 많아요. 계엄군이 그냥 그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죠? 개머리판으로 그냥 사람 머리 찍고요. 피 줄줄 흘리고 그냥 곤봉으로 두드려 패고 그 군홧발 있잖아. 군대 갔다 왔으니까 알잖아. 얼마나 딱딱해. 그런데 임신하고 임신을 하고 있는 임신부 있잖아요. 임신부의 배를 걷어차고 총 쏴가지고 머리 그대로 뚫려가지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고 아주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요. 저 같아도 그런다고. 내일 아침에 군인들이 막 점거를 해가지고 그냥 나한테 총질을 하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헌법에 저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항권. 헌법 전문에 저항권이라는 게 있어요. 부정적인 권력이 불법적인 권력이 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한다 하면 저항할 수 있습니다. 저항권, 국민의 기본적인 기본권인 저항권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폭도다 어쩌다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진짜 혼납니다. 제가 이 정도니까 이 지금 공식적인 자리니까 이 정도 얘기하지 진짜 큰일 나요. 네, 제 친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게 광주고 광주 피해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다른 부분에서 자세하게 그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5.18 민주화운동에 의해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발전한 반독재 민주화운동 그리고 유네스코 기록 세계의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됐다라는 거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었다. 자, 그래서 전두환이 피로써 정권을 탈취하게 됩니다. 자, 신군부가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름하여 국보위를 만듭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그래서 이것은 통일 주체 국무회의 회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회 같은 걸 만들어 놓습니다. 자신의 전두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조직하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당시에 통일 주체 국민회의가 살아있죠. 여기에서 대통령을 그대로 뽑고요. 간선제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정당성이 조금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개헌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로. 그리고 민정당을 조직하고요. 대통령 간선제로 그 체육관에서 장충체육관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뽑읍시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만세, 난 대통령 뽑을 거예요. 선거인단이 장충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것이 전두환 정부예요. 81년. 자, 이제부터 이제 5공화국이 성립된 겁니다. 강압통치죠. 민주화운동 억압했죠. 삼천교육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유격훈련 하죠. 쓸데없이 그냥 유격훈련은 이유가 없잖아. 그냥 얼차려 받는 거잖아요. 이 얼차려만 계속 받는 것이 삼천교육대입니다. 그래서 이 얼차려가 목봉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고 이제 사회 깡패들, 불량배들을 잡아놓고 개선을 시키겠다, 교화를 시키겠다라는 명분인데 저녁에 노상방뇨한 사람 잡아가고요. 그리고 침 뱉는 사람 잡아가고 그리고 이제 술 취해가지고 소리 지금 고성방가 한 사람 잡아가고 이렇게 해서 인권을 유린했던 것이 전두환 정부예요. 지금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면 여기 잡아간다 조용히 하고 있어 이런 거죠. 언론 탄압이고요. 언론 통폐화 시켰고요. 유화정책 민주화 인사도 복권합니다. 티만 내는 거죠. 정치를 못하게 하고 야간 통행금지 해제하고 교복 자율화. 그리고 이제 과외 금지, 해외여행 자유화. 그리고 이제 프로 스포츠. 그 프로 구단을 만들어요. 프로 야구라든가 프로 축구 이때 다 만들어져요. 그리고 공직자 윤리법은 제정하는데 뭐 티만 내는 거죠. 자,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전두환 정부 때다. 요걸 아셔야 됩니다. 경제 성장은 3조 호황이에요. 그래서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세계가 낮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호황기입니다. 이걸 한번 어떤 학생이 경제학과 나온 것 같은데 저한테 시비 걸었어요.
아 교수님 이게 삼조호황이라고 유가가 낮은데 그러고 달러가 낮은데 달러 가치가 낮고 유가가 낮고 금리가 낮은데 어떻게 돈이 돌고 수출이 그렇게 되고 여러분 그건 왜 나한테 따지냐고. 당시에 내가 무슨 경제 전문가예요? 왜 나한테 이런 거 따져. 당시에는 그건 이론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이론이고요. 현실과 이론은 틀려요. 돈이 분명히 막 많이 유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이 유통되면 인플레이션이 생겨야 돼. 그렇죠? 그래서 통화 가치가 하락해야 되는데 돈이 많은데도 통화 가치가 상승할 때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론과 현실은 틀려요. 당시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덩달아서 우리도 좋았다. 그래서 삼조 호황이 나오면 전두환 정부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의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87년 1월 달에 전두환 정부가 그 대학생들이 시위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잡아다가 고문 같은 걸 미친 듯이 했거든. 당시에 박종철 서울대 학생이 이 반정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잡아서 간첩 혐의를 씌우려고 고문 막 했다라는 거예요. 고문을 했는데 그때 박종철 학생이 고문치사로 고문으로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1월 달에 있었어요. 1월 달에 박종철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그 유가족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되면서 시체를 달라, 사체를 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체를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안 줘. 대신 정부의 발표가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야, 테이블도 먼 데 있었어. 내가 앉아 있었고 내가 수사를 하는데 제가 그냥 앉혀놨어. 그래갖고 네가 했지 그랬대. 안 했대 자꾸. 그래가지고 좀 화가 나잖아. 계속 안 했다고 하는데 증거가 다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탁자를 쳤다고. 네가 했잖아. 탁 쳤다고. 그랬더니 저쪽에 멀리 있는 게 그 소리를 듣고 하고 심장마비로 놀래서 죽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막 캐면서 나중에 여론을 활성화시키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고문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체를 달라. 안 그러면 가만 안 있겠어. 움직임이 이상하니까 줄게. 그러고 줬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부검을 했어요. 부검을 했더니 배를 째고 딱 째는 순간 폐할 것 없이 물이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고문으로 물고문으로 죽었다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정권이 이제 갈 때까지 가서 젊은 학생, 어린 학생도 죽이고 다 죽이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일은 왜 있어? 다음번에도 대통령이 나오는데 간선제로 하면 똑같은 놈이 또 할 거 아니야. 이거 개헌해야 된다.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가 빗발쳐요. 이렇게 이제 물고문중 질식사 이렇게 뜨죠. 그래서 종철아 잘 가라. 아버지는 할 말이 없다. 고문 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라고 하면 반정부 운동이 계속 전개가 됩니다. 동아일보의 신문 기사잖아요. 그래서 기원 요구가 딱 되니까 정부가 자 내가 발표하겠다라는 거죠. 정부에서 우리는 헌법을 수호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헌법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헌법을 수호하겠습니다. 라고 4월 13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끓는 물에다가 기름을 더 부은 거죠. 사람들이 헌법을 개헌하자고 난리 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헌법 안 바꾼대. 그리고 허울 좋게 헌법을 수호하는 우리가 국가를 지키는 지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4월 3일, 13일에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이요 난리가. 자, 야당 제야인사연합한 민주헌법 쟁취국민운동본부가 발족을 합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규탄 그리고 호헌철폐 이게 뭐예요? 호헌이 뭐예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호헌철폐 나오면 바로 그 전두환 정부다라고 보시면 되고 6월 민주항쟁이다 보시면 돼요. 국민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합니다. 그리고 6월 9일 날 이한열 연세대 학생이 체류탄에 맞아요. 체류탄에 맞고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지죠. 그리고 후송되는데 병원에서 식물인간 판정을 받아버립니다. 그게 6월 9일이야. 그러니까 젊은 학생 지금 둘이나. 그럼 우리 시민들이 어른 돼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잘못된 걸 고치는데 학생들이 다 죽어가는데 더 이상 희생은 안 된다. 우리가 일어나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넥타이 부대 막 나와서 그냥 촛불 집회, 촛불 항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막 나와서 아주 이거는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군인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범위를 벗어났어요.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발전합니다. 이걸 어떻게 군인들이 이거 폭탄 던져야 돼요. 어떻게 할 거야 이걸. 그렇죠?
이게 일부잖아. 일부 사진이고 전국적으로 다 이랬어요. 사람들 나와가지고 다 막 그러니까 애들이 항복합니다. 자, 6월 29일에 민주화 선언을 하는데 차기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이게 웃기죠. 이게 무슨 왕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음 대통령을 지들이 해놔요? 차기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가 차기 대통령 후보였는데 노태우가 나와서 노 대표 직선 개헌 선언 딱 돼 있죠. 6월 29일자 신문입니다. 자, 6월 29일에 우리 정부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 헌법 개헌하겠습니다. 헌법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되었다라는 거죠. 6월 민주항쟁의 의의, 그래서 4.19 혁명 이후 가장 규모가 큰 민족 대항쟁 민주화 운동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을 우리 힘으로 뽑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당 후보가 단일화하는데 실패해요. 그래서 기호 2번이 김영삼, 기호 3번이 김대중. 그래서 1번 노태우 표가 찢어지면서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요. 맨 처음에는 여당이 작은 야당이 큰 여소야대 전국으로 갔는데 나중에 합당을 합니다. 그래서 거대 여당으로 탈바꿈해요. 자, 550 비리 특별위원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건 기억하지 마시고요. 전 국민 의료보험을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노태우 정부부터 쭉쭉쭉쭉 정부가 나가거든요. 이때는 자세한 내용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뭐 했다만 아시면 돼요. 자, 외교정책 24회 서울올림픽이 개최됩니다.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서울올림픽이 개최가 되고요. 공식 마스코트 호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올림픽 대회를 열었습니다. 언제냐가 나와 노태우 때다라는 거죠. 북방 외교, 그래서 당시에 소련과 중국, 소련과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교돼 있었는데 서울올림픽의 그 주제가가 뭐였냐면 손에 손 잡고야. 손에 손 잡고 가수는 코리아나. 벽을 넘어서 벽을 넘자 이거지. 사상 뭐 이런 거보다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외교 관계를 체결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도 안 하고 있었던 중국과 얘기도 안 하고 있었던 소련과 우리가 외교 관계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공산국가와 이런 물꼬를 트게 되었다. 북방 외교예요. 시험 잘 나옵니다. 몇 년이냐? 노태우 정부 때 중국과 소련이다. 자, 그리고 남북 관계도 좋아져요. 그래서 1991년에는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게 어때? 라고 해서 가입을 합니다. 노태우 정부 때. 그래서 외교 정책은 노태우 정부 때 엄청 많이 나와요. 시험 5번 보면 4번 나오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돼. 그리고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통해서 남과 북이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이때 노태우 정부 때 1991년 때 했다. 노란색 엄청 많죠? 시험 엄청 잘 나와요. 자,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자, 다음 대통령 김영삼이 당선이 되고요. 그리고 금융실명제가 실시됩니다.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금융실명제?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금융실명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통장을 만들 때 그냥 내가 내 동생 것도 만들고 우리 아버지 것도 만들 수 있었어, 은행 가서. 근데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김영삼 정부 때 시험 잘 나와요. 공직자 재산 등록, 지방자치제도 전면 시행. 그냥 보시고 우루과이 라운드 예전엔 나왔는데 요새는 좀 안 나온다. WTO 출범, 농산물 시장 됐고. 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거 언제다? 1996년이다. 언제다? 김영삼 정부 때다라는 거죠.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합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가 끝난 지 한참 됐는데도 아직도 왜곡된 역사가 있더라. 그래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뭐야? 조선총독부가 왜 아직도 있어? 봐보세요. 이 조선총독부 건물이 근정전의 위치를 맡고 있어. 그렇죠? 이것을 95년에 싹 다 없애버립니다. 자, 김영삼 정부 때고요. 이 국민학교, 한국신민학교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초등학교로 개칭한 것도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12.12 사태를 반란 규정으로 반란을 규정했고요. 5.18 민주화 진상조사도 김영삼 정부 때 하는데 잘하는 이 정부가 외환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집니다.
그래서 IMF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IMF 그러니까 외환 위기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니 그것이 김대중 정부예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등장을 했고요. 외환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 국민의힘으로 2001년 근무기 운동을 계속하죠.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외치를 상환했다라는 거예요. 근무기 운동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의 구조조정. 그러니까 이 IMF가 우리나라를 많이 변화를 시켰어요. 그 전에는 기업체에 가서 평생 직장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얘기가 이때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평생 직장 그냥 하면 다 은퇴할 때까지 정년을 다 보장받았다고. 근데 IMF 때 이후로 사람들이 다 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이 인기가 높아지죠.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 온다는. 자, 대북 정책, 햇볕 정책입니다. 그래서 햇볕 정책, 금강산 관광을 해로 배 타고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1998년이에요. 누구 때냐? 김대중 정부 때다라는 거죠. 햇볕 정책. 그래서 원래 민간에서 시작됩니다. 자, 정주영 소떼방북이라고 되는데 이 현대그룹을 만드신 분이 정주현 회장이에요. 정주영 그 고 회장님인데 고 정주영 회장이지. 이 양반이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이제 내려온 사람인데 내려올 때 소 한 마리를 훔쳐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해서 이걸로 현대그룹을 건설한 사람이거든. 대단한 양반인데 이것을 지금 와서 내가 이제 부자가 됐다. 근데 죽기 전에 갚고 싶다. 그래가지고 몇 배로 갚아할게. 1000배로 갚아요. 1000배로. 1001마리를 이끌고 소떼를 이끌고 북한을 갑니다. 북한에서는 막 먹을 게 오니까 신나죠. 그렇죠? 막 그러면서 가서 얘기를 잘해요.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했다라고 해서 물꼬를 틉니다. 그러면서 햇볕 정책의 결과 어떻게 되냐? 금강산 관광 같은 것도 시작되고 결국에는 남쪽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쪽의 김정일이죠. 김정일 당시에 국방위원장이 만나요.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최초로 이루어집니다. 시험 엄청 잘 나오지. 2000년 언제다? 김대중 정부 때다. 자,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FTA가 체결됐는데 FTA 나오면 그냥 노무현 정부라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되지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리고 전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2차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요. 14남북 공동선언인데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합니다. 호주제 폐지되고 국민참여 반대했고요. 이명박 정부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당시의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죠. 그래서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합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가 열려서 평화적으로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시키죠. 그래서 대통령이 파면되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대한민국의 개헌 과정인데요. 한번 보는 거죠. 대통령 간선제. 그리고 52년 발췌개헌이 있었죠. 전쟁 중에. 그렇죠. 그리고 54년 4.4.5입이라고 했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 철폐됐고 4.19 혁명이 60년에 있으면서 이제 이2공화국 내각 책임제로 가지만 자, 이제 62년에 가면서 그 박정희가 이끄는 군부에서 대통령 직선제 단원제 국회로 가고요. 그렇죠? 삼성기원 날치로 통과시켰잖아. 72년에 유신헌법으로 그 독재헌법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6년짜리 대통령이다. 그리고 대통령 간선제로 7년 단임제인데 전두환은 7년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 7년 7년짜리 대통령 전두환 정부 그리고 6년짜리 대통령 박정희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7년에 대통령 직선제로 5년 단임제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 정부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그 통일정책과 통일정책도 중요해요. 그리고 경제정책 이렇게 보고 마무리를 짓게요. 조금 쉬었다가 갑시다.